근데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또 혼자 빡 하면서 했는데 밴드 다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영락이었어. 오늘 황희찬 선수한테 MVP가 돌아갔잖아요.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옥명TV 김명지입니다. 월드컵 예선전 싱가포르 경기 보고 왔는데요.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가셔서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야, 근데 정말 대박인 게 사실 대한민국이 뭐 어떤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싱가포르와 할 때는 아마도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많은 관중이 왔고 어쨌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어쨌든 상대팀이 싱가포르이다 보니까 가격 정책을 사실 조금 다운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면서 매진이 되면서 사실 괜히 되었나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오늘 6만 4천 명 이상이 왔습니다. 정말 많은 관중이 왔고 또 대단한 건 그 티켓 판매의 어떤 남녀 그 성비 내지는 연령층이 나오는데 20대, 30대 여성분들이 55%에서 60%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골대녀 때문인 것 같아요. 여자 축구 저변도 많이 좋아졌고 어쨌든 뭐 대한민국 축구 스타들이 젊은 선수들이 워낙 좋은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의 관중 문화라든지 또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게 오늘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본 소식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첫 골이 되게 좀 늦게 터졌고 그 뒤로 이제 골들이 많이 터졌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저께부터 해서 뭐 며칠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지는 그 크리스만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상대 분석은 끝났지만 상대도 우리에 대한 분석은 많이 했다. 아마도 그 싱가포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전술 전략 선택은 수비를 통해서 역습을 만들어내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면서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내겠다. 또 내지는 크리스만 감독님은 지난주에 어쨌든 클럽 팀들끼리 게임에서 싱가포르가 전북팀을 이겼거든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승리할 때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려웠던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힘이 있을 때 5-4-1 수비 전술로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골 운도 사실 다르지 않았죠. 완벽한 골과 그 다음에 완벽한 슈팅이 또 포스트 맞고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상대의 어떤 뒷공간을 파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골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첫 골만 만들어내면 상대는 어쨌든 라인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첫 골이 터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빛나는 플레이가 첫 골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패스나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침투가 날카롭지 않으면 상대는 지역적으로 존을 잘 가져가면서 흔들림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패스에 의해서 상대의 존이 좁혀졌다가 벌려졌다 하는 역할을 만들었던 거. 어떻게? 벌어지게 되면 사이킬 패스가 들어오고 좁히게 되면 뒷공간에 빠지는 뒤쪽을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첫 골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싱가포르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했지만 그건 희박하다는 알고 최대한 비기는 시간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전략을 가져왔을 텐데 어쨌든 첫 골이 전반전 40분 이후에 터졌지만 그때부터는 지키는 힘이 이제 툭 떨어져요. 이강인 선수가 넓어져 있는 파이브백에서는 사이 들어가면서 좁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뒷공간 조규성 선수와 케인을 맞춰서 보이지 않는 각도에 들어왔을 때 킬킹이죠.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첫 골이었다. 전반전 후반전 내내 봤지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서 만들어지는 타이밍 있는 방향 전환 슈팅, 패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라인업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아트사크를 만들어내는 지휘자 같은 그런 움직임과 패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후반전에는 이제 골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후반전과 그렇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싱가포르는 지키는 힘이 켰었는데 한 골 먹으면서 지키는 힘이 이제 사라진 거죠. 왜? 1대0도 2대0도 지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 싱가포르도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약간 라인업을 올린다든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은 뒷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력에 의한 집중력이 무너졌다. 예를 들면 시작 처음에는 왜 견뎠냐면 집중력이 있는 체력과 그 다음에 움직임과 이런 것들 다 발휘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으면 속도 떨어지지 조직이 가야 될 때의 어떤 그런 타이밍들을 느슨하게 되는데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면서 잘 만들어냈죠. 두 번째 골도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하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패스 넣어주고
칩샷으로 와서 화이트 선수 헤딩골 넣었는데 두 번째 골도 이강인 선수의 끼에 만들어서 그 장면이 만들어 나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보셨겠지만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칭찬이 제일 많았어요. 그 과정 중에 제일 빛나는 움직임은 이강인 선수였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골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이강인 선수의 발과 시작돼서 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손흥민 선수의 전면 특허 왼발 가마 차이를 끝냈었는데 또 이강인 선수의 또 패스에 의해서 또 설리오서 좋은 장면에서 페널티킥 만들어냈고 완벽하게 한희진 선수의 타이밍 패턴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는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골키퍼가 만약에 막았다 하더라도 어게인이었어. 타이밍 패턴에 골키퍼가 나오면서 반대로 갔는데 이거는 같은 방향을 떠서 막았어도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완벽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한희진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차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였어. 볼 챙겨서 땄고 한희진 선수가 그 새롭게 가지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골에 대한 집중력이나 팀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득점과 득점 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 이강인 선수 마무리골이었는데 반박자 빠른 골키퍼가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의 빠른 타이밍의 이제 골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이나 패스나 슈팅이 다 그 동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를 엄청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였고 이강인 선수의 그 퍼포먼스는 팀 전체의 플레이에 대한 그 방향과 타이밍과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동시에 구현해내는 마법 같은 패스와 슈팅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화이찬 선수 정말 잘했는데 오늘 화이찬 선수한테 MVP가 돌아갔잖아요.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오늘 전체였던 그 조율은 이강인 선수가 좋았어요. 근데 근래 몇 경기 통해서 화이찬 선수의 득점 또 내지는 앞으로 기대치를 오늘 그 황희찬 선수의 경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 선수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손흥민 선수도 잠깐 쓰러져서 토트넘 팬들 반응 올라오는 거 봤는데 다들 막 조마조마하게 보더라고요. 싱가포르 선수들이 거칠게 했었는데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석이 들어갔을 텐데 아마도 베트남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았나. 왜냐면 베트남하고 싱가포르하고 태국하고 등등은 게임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때 베트남이 사실 축구를 조금 얌전하게 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시작과 더불어서 좀 거칠게 들어가야 상대의 멘탈을 조금만 건든다라는 생각으로 가졌을 텐데 이거는 약팀들이 가지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뭐 마찰이나 감정적인 소요를 좀 많이 없앴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강인 한번 발목 한번 접질리는 장면 나왔었지. PSG 팬들 난리 났었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와 싱가포르 선수가 공을 놓고서 한번 경합했던 상황이 있어. 물론 정상적인 동작이었지만 너무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김민재 선수 갈다댈 때 약간은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가지고 주춤했었잖아. 바이에른 뮌헨 팬들 다 또 출렁했을 테고. 손흥민 선수 아까 태클 넣으면서 지나갔을 때 어떤 그 움직임에서도 지금 뭐 타박 내지는 이런 걸 당했던 걸로 내가 보이는데 토트넘 팬도 놀랐을 테고 핵심 선수 3명이 공교롭게도 크게 다칠 뻔한 장면들 다 있었다. 절대 다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 팀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뭐 바이에른 뮌헨, PSG, 토트넘 세계 축구를 위해서도 절대 다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엄청 많이 쪘잖아요. 그래서 뭐 혹성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는데도 터프한 수비를 하고 돌아서면서 이 장면 보였어요? 이 장면은 내가 볼 때도 이건 정상적인 게였어. 던지고 그냥 공만 갖다 사람 몸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몸에 터치를 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김민재가 또 혼자 빡 하면서 했는데 밴드 다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영리하게 했어. 심판을 보고 했으면 카드 나갈 수 있는데 심판을 보지 않고 심판 뒤쪽에 본인만 했단 말이야. 액션이. 근데 팬들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었단 말이야. 파이팅 넘치고 본인의 열정이 보여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고 저희 이제 중국에서 2차전이 있는데 2차전 준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하면 공안증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예전부터 이제 공안증이 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거의 초반까지 중국한테 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이후에 한 번씩 가끔씩 졌었는데 자국 리그에서 일방적인 응원 통해 가지고 좀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먹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부상 때문에 문제 생겼던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게임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하고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중국 홈트세에 대한 것들은 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보통 중국에서 뭐 월드컵 예선전 할 때 보면 전날 호텔 주변에 찾아와가지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단 관중부터 거칠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컨디션상에 문제 있게끔 운동장하고 호텔하고 거리 같은 거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등등등 애가 많이 괴롭힐 텐데, 시작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가야 된다. 그 멘탈적으로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 거칠게 하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거칠게 할 때는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거칠게 들어올 텐데, 볼을 가졌을 때 빨리 주고 도망가는 게 상대를 어렵게 하는 동작이라고 봐요. 1차전 멋지게 치러냈고 2차전도 1차전 같은 집중력을 가져간다면 한 3대0 정도의 스코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차전도 멋지게 해내서 대한민국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